네, 매주 목요일 미국 이민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조문경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마이크를 또 깜빡했네요. 아, 네, 이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그 다카 관련한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그쵸, 네. 이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때도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10년 되는데 뭐 아직도 지금 뭐 표류하고 있다라는 그쵸.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제 그 항소심이 재개가 됐어요. 이게 또 무슨 소리냐? 아니 그쵸. 뭐야 이거 무슨 또 항소심이야? 작년에 대법원에서 뭐 괜찮다고 하지 않았어? 맞아요. 뭐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당연하죠. 이게 10년을 계속 법적 그 다툼을 계속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애초에 그 오바마 대통령이 다카를 만들 때 의회를 거치는 법률로 만든 게 아니라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랬죠. 이게. 그러니까 반이민 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챌린지를 하는 거예요. 이거 위헌이다. 이거 만들 때 다카 만들 때 적법한 절차를 통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자꾸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공방전이 많이 일었는데 일단 작년에 대법원에서 다카를 계속 유지하라.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랬죠. 대법원에서 결정이 났어요. 그건 뭐냐면 다카를 폐지하는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고 그다음에 폐지에 대한 그런 그 논리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 폐지에 관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 그래서 계속 다카를 유지해라라는 판결이지 다카 자체의 적법성 여부를 판결한 건 아니었어요. 그게 좀 달라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는 이제 폐지 자체는 안 한다라는 그런 대법원 결정이었고 그래서 그게 끝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텍사스에서 텍사스 지법에 연방 지법에 그 헤이넌 판사가 있는데 작년 이맘때쯤 무슨 판결을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카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 그 다카를 맨 처음에 10년 전에 다카를 발표했을 때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한 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다카의 위헌 여부를 심리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그 위헌이다라고 그렇게 판결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이 텍사스 지법에서 텍사스 주를 관할하고 있는 제5항소법원으로 그게 올라가서 그 심리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번은 지난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과는 달리 다카 폐지에 관한 게 아니라 다카의 적법성, 다카의 즉 존폐 위기가 달린 그런 또 그 심리거든요. 그럼 이게 적법하지 않다라고 판결이 나면 이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대법원을 물론 가겠죠. 그런데 그 텍사스에서는 이거 적법하지 않다. 하지만 지금까지 다카의 수혜를 받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거는 계속 유지를 해주겠다. 다만 신규는 우리는 안 받겠다. 이거는 적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신규는 안 받고 그다음에 다카를 계속 하다가 1년이 끝나고 나서 1년이 지나서 하면 새로 신청하는 걸로 간주해서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갱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갱신이 안 되는데 갱신을 제때제때 해야지 그것이 한 1년쯤 지나서 끝나고 1년쯤 지나서 한다. 그러면 신규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만 계속해서 갱신하는 사람 거는 그 가능성은 열어줬는데 기본적으로 다카는 적법하지 않다라고 텍사스 연방지법에서 판결을 한 거예요. 작년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항소를 정부 측에서 항소를 해서 지금 그 제5항소 순회 항소 법원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리가 계속되고요. 만약 여기서 텍사스 지법의 판결을 affirm을 한다면 그 맞다. 적법하지 않다. 그래서 뭐 신규도 받지 말라 또는 뭐 이제는 다카는 없애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판결을 하게 된다면 대법원으로 가겠죠. 다시. 그래서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법원이 지금 판사들이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6대 3 정도로 지금 우세하고 있어요. 요즘 판결이 심상치가 않나요? 그래서 판결이 심상치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발동한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예전에 그 2012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다카를 했을 때 정말 적법했냐 아니냐가 물론 보수가 세니까 보수 성향의 판사들이 무조건 아니야라고 대법원 판사들이 그렇게 판결을 하지는 않습니다. 뭐 사실 법적인 논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긴 하죠.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진보 성향이 주를 이루는 그 구성이냐, 보수 성향이 또 더 많냐에 따라서
좀 유의하다 불리하다는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드리머들이 뭐 네. 10년간을 뭐 이렇게 굉장히 불안정한 이거 하나 달랑 던져놓고 이것도 뭐 영주권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냥 네. 추방 유예시키고 그 워크 퍼밋 받아갖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거 하나예요 사실. 맞아요, 맞아요. 무슨 체류 신분이 합법적인 것도 아니고 비이민 그쵸. 비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영주권을 뭘 준다. 드리머들은 영주 뭐 얼마 있으면 영주권을 준다라는 그런 그 안이 정말 10년 동안 굉장히 많이 나왔었지만 빛을 보지 그렇죠. 못하고 다 그냥 사라져 버렸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나마 이거 하나 있는 것도 없앤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사실 정말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라는 당연하죠. 생각은 드는데 이 뭐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특히 네. 그리고 반이민 정서가 굉장히 짙은 그런 주에서는 뭐 싫은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유권자의 마음을 이렇게 좀 얻고 싶은 네. 거죠. 이런 걸 던져서.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항상 이민은 정치와 같이 가니까. 그래서 사실 모든 것은 결정을 할 때 의회를 통과해서 법으로 이게 제정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죠. 이제 이렇게 행정명령으로 한 거는 언제든지 대통령이 바뀌고 하면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맞습니다. 사안인 것 같은데 제일 불쌍한 거는 지금 그런 드리머들 청소년 그렇죠. 정말 어렸을 때 와서 지금은 10년이 됐으니까 그 당시에 15세부터 30세까지가 받았어요. 30세인 사람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40이 됐을 테고 그러네요. 15살짜리 제일 어려서 받은 사람들도 25세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게요. 지금 학교를 다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나이인데 아이 참 안타깝죠. 그러네요. 네. 그 15세 미만 네. 아이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그때 그렇죠. 당시에. 그래서 지금 뭐 15세가 이제 돼서 다카를 네.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지금 막혀 있어요.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되고 일단 그 국토안보부에서 그 접수는 받되 우리가 결정은 안 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작년에 네. 텍사스 지방 법원의 판결 이후로 네. 새로 하겠다고 온 그 의뢰인이 있었는데 아마 하면 결정은 안 해줄 거다. 뭐 거절도 안 할 것이다. 일단은 그냥 둘 것이다. 최종적인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신청은 그래도 해놨는데 네네. 계속 보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행인 거는 이제 연장하는 사람들은 네. 그렇게 지금 노동카드가 안 나오는 이 마당에 그 다카에 대한 연장은 노동카드는 금방금방 나와요. 다행히.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거는 뭐 한두 달 안에 바로바로 지금 연장은 되고 있어서 일단 모든 것이 확정이 될 때까지는 연장하시는 분들은 시간 놓치지 마시고 하시면 그때 되고. 연장해서 일단 이런 그 혜택을 좀 보시고 음. 어떻게 되는지는 앞으로 이제 기간이 한참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이미 그러니까 갖고 계신 분들의 재발급은 가능한데 그렇죠. 네. 지금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조금 보류 상태다. 그렇죠. 네네. 그러면 네. 제5항소법원 판결이 이제 나면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느 정도 나면 언제쯤 날까요 이게? 일단 2주 정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2주 정도 진행한 다음에 판결이 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인정션이라고 제5항소법원에서 그 뭐 텍사스주를 관할하는 또 루이지애나 뭐 이런 보수적인 주를 관할하는 제5항소법원인데 네. 거기서 나면 전국적으로 인정션을 걸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이제 금지한다. 우리 여기 제5항소법원에서 판결이 났으니까 금지한다라고 전국적으로 인정션을 걸 건데 네. 그것에 대한 또 법적인 공방전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한 지방 법원 또는 여기서 걸었던 인정션을 어떻게 네이션 와이드로 전부 미국 전역에 하느냐라는 그러니까.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글쎄 그것도 말이야. 조금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복잡한 그런 법적인 절차 및 그런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 뭐 우리 여기 뉴욕이나 뉴저지에 있는 사람들 뭐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받게 되냐 안 받게 되냐는 또 다른 심리가 있을 거라고 그거는 또 모르겠고. 생각합니다. 네. 아직 갈 길은 좀 멀어 보이긴 하네요. 근데 이게 뭐 지난 계속해서 트럼프 글쎄요. 임기 이후로는 뭐 계속해서 싸워왔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그러게요. 근데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이번 판결이 좀 애매합니다. 그렇죠. 네, 좀 불안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참 그런 얘기가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8월 영주권 문호 얘기를 좀 해보시겠다고. 네. 매년 요맘때 매달 요맘때 그렇죠, 그렇죠. 중순 중에 항상 영주권 문호가 발표되기 때문에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죠. 네. 8월 영주권 문호는 일단 영주권 문호에 가족 이민하고 취업 이민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취업 이민부터 살펴보면 다른 건 다 오케이. 근데 이제 그 비숙련공 경력 없거나 2년 미만의 비숙련공은 3년 이상이 그러니까 2019년 5월까지로 밀려 있었는데 그것이 계속 6월, 7월, 8월 계속해서 그때로 변하지 머물고. 않고
제 생각에는 9월까지는 일단 그렇게 갈 거고 10월이면 새로운 회계연도가 생기면서 네. 새 비자 넘버가 부여가 돼요. 아. 비자 쿼터가 새로 부여가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때 되면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데 일단 비숙련공으로 신청한 사람들은 지금 마지막 단계인 신분 조정 신청서 I-485 신청 못하고 아이고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뭐 지난 오랜 기간 동안 거의 7년 가까이 문호가 열려 있다가 갑자기 닫혀서 우리가 네. 비숙련공으로 신청하는 데 대해서 주저함이 사실 없었어요. 항상 열려 있으니까. 그랬었어요. 그래서 네. 심지어 2년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숙련공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 2년 경력을 넣으면 왜 임금이 올라가거든요. 네. 거기다가 뭐 한국말을 넣는다. 그러면 임금이 또 올라가니까 내가 고용주로부터 앞으로 영주권을 받으면 받게 되는 연봉보다 훨씬 더 노동부에서 그 큰 금액을 결정을 해주면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재정 보증의 문제도 있고 그럴 수 있네요. 그다음에 또 그 금액을 못 받으면 영주권을 받는다 하더라도 네. 또 이슈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어차피 비숙련국도 문호 열려 있는데 그냥 비숙련공으로 들어가지 해서 들어간 케이스가 사실 많았어요. 그랬군요. 이렇게 문호가 뒤로 3년 밀릴 거라고는 또 예상을 못했으니까. 글쎄 왜냐하면 말이에요. 지난 1, 2년이 아니라 거의 7년 가까이 열려 있었으니까. 진짜요? 그래서 지금 다시 문호가 지금 3년 넘게 이렇게 후퇴를 한 이 마당에 다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내가 2년 경력이 있다. 또는 대학에서 어떤 그 메이저를 스페셜라이즈 된 거를 2년 전공을 했다라고 네네. 하면 어떻게 좀 2년 경력이나 2년 학교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잡 캐러고리를 찾아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비숙련공으로 들어간 사람들도 자격이 되는 사람은 한 개를 더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영주권 수속을 할 때 네. 원래 같은 고용주 밑에서 같은 잡으로 2개를 넣을 수는 없지만 그 잡이 틀리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비숙련공으로 무슨 뭐 오피스 클럭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는 그동안 내가 뭐 디자인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2년제 뭐 디자인 걸 나왔으면 뭐 디자인 관련으로 해서 넣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요. 잡 그 듀티가 틀리면 잡 타이틀이 틀리면 네네. 같은 고용주에서 2번 들어가도 그거는 가능하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숙련공으로 그렇죠. 변경을 해서 숙련공으로 하나 더 해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어서 네. 지금 문호가 이렇게 뒤로 갔으면 한번 비숙련공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한번 그것에 대해서 담당 변호사랑 좀 논의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10월이 돼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일단 10월 문호는 한번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기대를 해보는데 10월에도 또 막혔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거의 1년 간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아주 절망적인 소식이네요. 아유, 지금 저희가 웃고 있지만 이게 웃는 게 글쎄 아닙니다. 말이에요. 이거 해당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지금 애가 타겠어요. 내 거 언제 들어가나. 나 글쎄 언제 노동카드 말이에요. 나와서 일할 수 있나. 지금 학생 비자 유지하면서 영주권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그 답답함이 그렇죠. 밀려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속도도 느린데 지금 네. 지금 비숙련은 갑자기 이렇게 두 달 문호가 전부터 닫히면서 그렇게 됐고요. 그나마 뭐 숙련공이라든지 뭐 다른 그 캐러고리는 한국 같은 경우는 다 열려가 있어요. 물론 뭐 중국이라든지 인도는 한참 뒤로 가 있지만 한국을 비롯한 보통 그 일반 나라들은 다 열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족이민은 정말 그동안 안 갔었어요. 그런데 그렇죠. 그거는 이제 한 2달 전부터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진짜요? 이번 달에 그러니까 8월 달 문호도 최소 5주에서 한 3달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가족 이민은 그 접수 가능 일자가 있고 뭐 가족 이민뿐만 아니라 취업 이민도 접수 가능 일자가 있고 마지막 영주권 발급 일자가 있는데 영주권 발급 일자는 그냥 그대로 멈춰서 있는데 파일링 데이트 접수할 수 있는 날짜는 그나마 5주에서 한 3개월 정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접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날짜가 다가온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이제 그 USCIS 이민국에서 음. 우리는 어떤 날짜로 접수를 받겠다라는 또 그 노티스가 나와야 돼요. 이거는 지금 국무부 발표예요. 아, 국무부 발표와 또 이민국 발표가 있고 발표가 또 이민국 다. 발표가 있는데 국무부에서는 접수 가능 일자 그다음에 영주권 확정 일자 두 가지가 주고 아. 이민국에서는 이렇게 서류 접수 상황을 보고 자 우리는 접수 일자 기준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우리는 확정 일자 기준으로 받습니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예. 가족 이민은 접수 일자 기준으로 파일 그걸 접수를 받고요. 예. 그다음에 가족 취업 이민은 확정 일자 기준으로 받아요. 오. 그래서 비숙련직이 접수 일자는 열려 있어요. 예, 예. 근데 확정 일자는 열려 있지가 않거든요. 3년 3개월 정도 더 후퇴했다는 거는 네. 확정 일자 기준이에요. 아, 그런 거구나. 예, 그렇지만 이민국에서는 취업 이민은 확정 일자 기준으로 접수를 받기 때문에 미국에 계신 분은 접수를 할 수 없는 거고 해외에서 진행하시는 분들은 또 할 수가 있는 거고 그게 틀려요. 그게 그래서 다르군요. 이민법이 사실 바뀌기도 하지만 상당히 복잡해요. 국무부에서 발표된 것만 보고 파일링 데이시 열렸는데 왜 못해요? 라고 하는데 또 그거는 이민국에서 한 다음 주나 뭐 그거는 좀 말쯤에 다시 발표가 돼서 자 이민국에서는 이렇게 I-485 접수를 받습니다. 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렇군요. 항상 두 가지를 매달 이제 살펴보고 저희가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게 있으면 이제 고객들한테 알려드리는데 아유 들으시는 분들은 계속 이렇게 아직도 안 왔네요. 그렇죠. 이게 예, 정말 많은 분들 답답하신 그렇죠. 이 네. 상황이죠. 진짜. 그래도 가족 이민 갔다는 거. 저는 진짜 여기서 괜찮네요. 5주에서 3달까지. 아. 특히 그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 캐러고리에 3달 갔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3달이나 갔어요. 네, 진짜 영주권자의 미혼 가뭄에 자녀가 담비 내리듯. 상당히 많은 게 예. 부모님만 영주권을 받고 아이는 그 에이지 아웃 된다고 해서 21세 넘어서 못 받은 케이스들이 부모님 영주권 받고 아이들 영주권 바로 신청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아이들은 학생 비자로 바꾸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한 뭐 6년 뭐 이렇게 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짜가 도래하는데 예. 그 날짜가 지금 3개월이나 갔기 때문에 이야. 굉장히 그거는 좋은 소식이라고 할 소식이네요. 수가 있죠. 그래도 한 몇 네. 년 정도예요? 그래도 한 6년은 기다려야 돼요. 지금 봅시다. 그게 지금 접수 일자가 지금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가 2017년 1월 1일까지 열렸으니까 예. 지금 한 5년 한 7개월이잖아요. 그러네요. 5년 7개월 있으면 접수를 하고 하지만 그 확정 일자 영주권을 준다라는 건 2015년 9월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7년이죠. 거의. 그러니까 7년이 돼야지만 영주권을 손에 쥐고 그다음에 뭐 5년 좀 넘으면 일단 신청서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답답한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그래도 좀 3개월이 발전을, 어디예요? 예, 예. 3개월이 그렇습니다. 오늘 매주 목요일 미국 이민법 우리 조문경 변호사님과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다카 관련한 또 이제 지금 재판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8월 영주권 문호에 대한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